말로 하지 않고 울거나 소리 지르면서 뗐을 때 어떻게 해줘야 해요? 이지 아이. 안녕하세요.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. 아이다 보니 한 번씩 때를 쓸 수는 있는데 왜 기껏 배워놓은 말들은 쓰지를 않고 소리부터 지르는 걸까? 고민이시라면 집중해주세요. 오늘은 저 이지쌤이 할 줄 아는 말도 안 하고 때만 쓰는 아이,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고요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리 지르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아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선생님, 우리 애가 까까, 도와줘 이런 말을 할 줄 아는데요. 정작 집에서는 때만 써요.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. 먼저 우리 아이가 왜 할 줄 아는 말을 안 하고 때를 쓰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. 3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째, 엄마가 말을 더 시키는 경우. 어떤 상황이냐면요. 아이가 말을 잘 못하다가 이거를 배워서 쓸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아이가 배운 대로 물 먹고 싶을 때 물?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마가 물 먹고 싶어? 그러면 물 주세요 해봐봐. 이렇게 말을 더 시키는 거예요.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물이라고 말했는데 왜 안 주지?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때를 쓰는 거예요. 아이는 이런 상황을 일상에서 몇 번 경험하면서 말해봤자 또 더 어려운 거 시킬 텐데 차라리 때 쓰는 게 낫지.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은 거죠. 2번째, 말을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예요. 우리 아이가 지금 말이 조금 느린데 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.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지? 입을 어떻게 움직여야 했더라? 이런 처리 과정에는 일련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급하거나 짜증이 날 때는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몸으로 직접 행동하거나 소리 지르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다고 느끼는 거죠. 우리도 그렇잖아요. 급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죠. 아이도 똑같아요. 3번째, 이게 좀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.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경우.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급하고 또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려면 조금 어려워요. 근데 아이가 때를 쓰면 일단 엄마는 왜? 하면서 아이에게 집중을 하잖아요. 하던 거 냅두고 오시거든요. 아이는 이러한 선후 결과 과정을 통해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엄마가 오네.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내가 엄마를 움직일 수 있구나.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. 이걸 느끼는 거예요. 말로 했을 때는 엄마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시키면서 날 힘들게 했는데 머리도 아픈데 때를 쓰면 엄마가 바로 반응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때를 쓰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우리 아이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역시나 핵심이 3가지 있어요.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우선 때를 쓰고 나서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.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처리를 하기보다 또한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상황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.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간단한 말로 요구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. 즉, 아이가 때를 쓴 다음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요. 때 쓰기 전에 먼저 아이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 아이가 과자를 좋아해요. 그렇다면 일부러 과자를 손이 안 닿는 곳에 두세요. 투명한 통에 넣어서 보이게 해두고요. 그럼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로 까까, 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. 바로 그때 이지 과자 여기 하면서 그걸 즉시 들어주는 겁니다. 아이가 떼쓰기 전에 짧게 말을 했을 때 바로바로 들어주는 경험을 먼저 많이 쌓아주는 거예요.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말을 하면 들어주는구나. 말하는 게 빠르네. 이렇게 경험화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2번째, 일단 앞서서 짧게 말했을 때 그 요구가 바로바로 들어지는 경험을 쌓아 놓으시고요. 이제는 아주 조금씩 말의 길이를 늘려가는 거예요. 맨 처음에는 아이가 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바로 줘야 해요. 물 주세요 해봐봐. 이러시면 안 돼요. 일단은 물 여기 있어 하고 바로 주세요. 이렇게 2주, 3주 하다 보면요. 아이가 말로 요구를 하는 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짧게 말하는 양이 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에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물? 하고 한 박자 쉬면서 아이가 뒤에 뭔가를 더 말할 여지를 주시는 거죠. 그리고 또 물 주세요 같은 말보다는 물 줘, 엄마 물 이런 식으로 짧은 말을 천천히 들려주세요.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 시도해 볼 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.
세 번째,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떼쓸 일이 너무너무 많죠. 마트 갔을 때라든지 TV를 보다가 끄는 상황이라든지 과자처럼 간단한 거 말고도 사실 상황이 되게 다양해요. 일단 가정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연습을 계속 해주시고요. 그래도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가 계속 떼를 쓴다면 세 번째는 절대 떼를 쓰자마자 바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. 평상시에 간단한 말로 요구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아이가 떼를 너무 자주 쓴다면 이 떼를 쓰는 행동은 약속된 방법이 아니니까 즉시 들어주지는 마세요. 우선 아이에게 소리 아니야, 하고 싶은 거 말해봐, 이렇게 단호하게 아이에게 말해서 가르쳐 주세요. 그리고 즉시 그 원하는 걸 들어주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다립니다. 즉 일상에서 아이가 떼쓰기가 나왔을 때 떼를 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경험을 줄여주셔야 돼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. 아이가 까까라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아직 뜯어주세요 이런 말은 못해요. 이때 아이가 과자가 먹고 싶은데 과자를 뜯어달라고 떼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응? 이지야 뭐? 하고 차분하게 물어보세요. 아이 눈 봐주시고요. 이때 아이가 아 이렇게 떼쓰고 소리 지르다가 까까 하고 말을 했어요. 그러면 아 까까 뜯어 이러면서 천천히 뜯어주시는 거예요. 네 입에서 까까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뜯어준다. 이걸 아이가 느끼게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죠. 근데 만약에 아이가 까까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떼쓰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고만 있어요. 그러면 이럴 때 까까 말해야지 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. 모르는 척 하면서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세요. 응? 이지야 왜? 까까? 아니면 띠띠? 이런 식으로 나는 정말 모르겠다.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해야 내가 알아듣는다. 이런 표정을 지어주시는 거죠. 또 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냉장고 앞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뭐 먹고 싶어? 아이의 때에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물어봐 주세요. 아이가 냉장고를 두드리면서 으아 하면요. 과자야? 하고 과자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보여주세요. 그때 아이가 과자라고 말을 하면 그 과자를 줍니다. 그런데 아이가 과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소리만 지르면요. 이게 아닌가? 하고 과자를 다시 넣어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가 조금 있다가 떼를 쓰더라도 입에서 까까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때 과자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떼를 쓸 때는 바로 들어주지 않기. 우리의 규칙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, 그 짧은 말을 해주면 바로 그걸 들어주기. 그리고 아이에게 길게 말하라고 욕심내지 않기예요.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떼를 키우는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실수. 아이가 짧게 말했는데도 더 길게 말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경우. 특히 초반부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몇 개 없다가 조금 늘어나면 어머님들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말 저 말 자꾸 시키시려고 하세요. 그런데 그 속도가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 실수. 아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더 길게 시켰어요. 근데 아이가 그게 하기 싫어서 떼를 썼어요. 그 떼를 썼을 때 결국 줘버리는 경우예요. 아이 입장에서는 앞에 잠깐 말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떼를 쓰고 난 다음에 그걸 얻었잖아요. 그래서 결국 떼를 썼기 때문에 이걸 얻었다고 느끼게 됩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그때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. 세 번째 실수. 평상시에 아이가 얌전할 때는 말을 안 해도 다 들어주다가 정작 아이가 떼를 쓰면 그때만 말해야지 하는 거예요. 아이가 얌전하게 잘 있을 때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과자도 주시고 또 장난감 끼우는 거 이런 것도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하다가 정작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럴 때만 말로 해야지 이러시면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.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짧게 말하는 것을 유도해 주시고요. 말을 하면 바로 들어주는 경험을 자주 쌓아주셔야 해요.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. 아이는 어떤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지를 경험으로 배워요. 그래서 짧게라도 말소리를 내면 바로 들어준다는 걸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면요. 아이는 조금씩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. 지금 우리 아이는 큰 소리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게 더 효과적이고 즉각적이라고 경험해진 상태예요. 그래서 이 경험을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경험으로 바꿔준다면 아이가 조금씩 말을 사용하는 양이 늘어날 겁니다.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떼쓸 때 한번 시도해보세요.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소리를 지를 거다. 그런데 나는 즉시 들어주지 말고 차분하게 반응하자. 그리고 아이가 짧게라도 말하면 바로 들어주자.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말보다 때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어요.
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우리 아이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소통 나눠봐요.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